이번 2024년 재보궐선거는 지역별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승리하며 혼재된 결과를 보였는데요. 주요 당선 결과를 보면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희련 후보가, 강화군수 선거에서 역시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반면 전남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면서 장세일 후보와 조상래 후보가 각각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부산 금정구청장의 경우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자 대결에서 윤희련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47.2%의 투표율로 비교적 낮은 참여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지난 지방선거보다 투표율이 하락한 결과입니다. 강화군수 선거도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가 승리했으며, 이 지역은 고령 유권자가 많아 투표율이 높을 때 보수 정당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선거에서는 호남 지역의 특성상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우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결과는 지역적 특성에 따른 지지 기반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부산과 강화에서는 보수 성향이 강한 국민의힘이 승리한 반면, 전남 지역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강세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조국혁신당이 야심차게 도전장을 냈지만 이변은 없었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 결과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전남 영광군수와 곡성군수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것을 통해 민주당에 대한 호남 지역의 굳건한 지지 기반을 확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기 지역과 부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민주당의 거센 도전을 뿌리치고 예상대로 승리를 수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교육감 선거를 통해 서울 지역 민심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 예상대로 민주당 성향의 정근식 후보가 국민의힘 성향의 조전혁 후보를 크게 앞섰습니다. 이번 선거의 결과를 볼 때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문제를 극복하고 당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데 힘쓸 것입니다. 배소연과 관련된 사건 등 여러 정치적 논란이 당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최소화하고 당내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대표의 경우 부산 금정구청장과 강화군수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것은 그의 리더십에 긍정적인 평가를 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부산에서의 승리는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텃밭인 영남 지역에서 강세를 이어가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 승리를 발판으로 삼아 자신의 개혁적인 이미지를 앞세우며 중도층과 젊은 층의 지지를 확대해야 하겠습니다. 그는 공정과 법치를 강조하며 청렴하고 개혁적인 이미지를 통해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전남 지역에서 민주당이 강세를 보인 만큼 향후 국민의힘이 호남에서의 지지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선거는 양당의 지역별 지지 기반이 확연하게 갈린 결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이변이 없었고, 중요한 점은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선보다 투표율이 낮았다는 사실입니다. 적극적으로 투표하려는 의지가 약했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가 없었던 것도 투표율 저조의 한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향후 수도권과 젊은 층 공략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고, 한동훈 대표는 본인의 개혁적인 이미지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지지 기반 확대를 목표로 할 것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 최대의 변화는 조국 대표의 존재감이 아주 약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제 조용히 상황을 직시하고 감옥에 갈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